안녕하십니까. 결혼한 지 15년 차 두 아들의 아빠입니다. 제가 잠깐 1년 동안 미국 동부에 있는 지역에서 살다 올 기회가 생겼습니다. 거기서 생긴 일이에요. 원래는 제가 어릴 적 친구 녀석하고 같이 동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좀 고리타분한 면이 있어요. 종교도 몇 년 전부터 오래 다닌 친구고 자기 기준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로 안 하는 녀석입니다. 제가 사업 쪽에서 빠삭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래처 사람들이 오고 하면 어느 정도 접대해주는 건 성의 표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원하지 않으면 오지랖이겠지만 제 경험상 솔직히 열이면 8분 좋아들 하거든요. 그런데 친구 녀석은 그게 비도덕적인 일이라면서 법인카드 그런 데다 쓸 생각 하지 말라고 딱못을 박더라고요. 아니, 세법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비용 처리를 해주는 일인데 왜 그걸 무조건 나쁜 거라 딱 잘라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도덕적인 놈이었는데 미국에서 기러기 생활한다고 애 키우며 혼자 지내던 그 자식 마누라는 친구처럼 도덕적인 녀석은 아니었나 보네요. 아무튼 그 친구랑 거래처 사람들한테 그런 돈 쓸 생각하지 말라고 저한테 못을 박은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둘이 합이 안 맞기 시작하고 자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을 가까이 같이 사업을 해온 친구고 내 형제나 다름없던 녀석이라 생각했는데 모태신앙도 아니면서 언제부터 지가 다니는 종교 뜻을 따라야 된다면서 제가 하는 일마다 다 비도덕적이고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반대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사소한 걸로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에는 저도 손 털고 이 친구와 20년 사업 빠이빠이 하고 나왔습니다. 이 친구가 지분이 더 많았기 때문에 초반에 들어간 지분 같은 거 정리해서 나왔는데 그래도 도덕적이고 윤리관 있는 친구라 그런지 마지막 갈 때는 제 지분을 잘 쳐줬어요. 그래서 당장에 뭐 해먹고 살지는 크게 고민을 안 해도 되었습니다. 제 와이프도 그동안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고생했다고 오랜만에 얻은 기회인데 이참에 한번 푹 쉬라고 하더라고요. 머리도 식히고 인생도 돌아보고 하면서요. 솔직히 지분을 잘 쳐주긴 했지만 먼 훗날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두 아들 자식들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낼 때 뭐 집이라도 하나 해주려고 한다면 택도 없는 돈이었거든요. 맞벌이 부부고 아내가 회사원이라 일을 하고 있지만 아내 혼자 외벌이로 우리 네 가족 입에 풀칠하는 것도 겨우라서 저금이 한참 더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홧김에 이 친구랑 결별하고 나왔을 때 마누라한테 제대로 된 소리는 못 듣겠다 싶었어요. 오히려 얼른 가서 친구한테 무릎이라도 꿇고 빌라하는 건 아닌가 하고 사실 조금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저보고 고생했다고 하면서 알아주니 고맙더군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 알고 보니 꿍꿍이 수작이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난데없이 집에 오더니 저보고 미국 비자를 만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미국 갈 거라고 하면서요. 난데없이 웬 미국이냐, 당신 회사는 어쩌고 미국에 가느냐 했더니 아내가 미국은 회사에서 보내주는 거니 걱정 말라더군요. 알고 보니 아내가 다니는 회사랑 계열사 통합으로 직원들끼리 하는 조합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거기서 매년마다 직원 1명 정해서 미국 지부 파견을 보내주고 1년 동안 집세를 지원해주는 체험 기회를 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미국 지사 경험이지. 사실 저희같이 애 키우는 집에서 애들 영어 공부 목적으로 많이 가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우리 애들 어릴 적에 영어 유치원도 제대로 못 보내줬던 것도 있고 해서 언제나 그걸 지원하고 싶었었는데 제가 사업하느라 바쁘던 시기다 보니 엄두도 안 나 말도 꺼내본 적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기회가 왔으니 제가 새 직장 구하기 전에 그걸 꼭 해야겠다고 하는 거죠. 어차피 1년이고 생활비나 이런 건 여전히 저희가 내야 했지만 집세를 해결해주는 게 엄청 컸습니다. 어차피 아내도 미국 지사에서 1년 일하고 월급은 월급대로 나오는 거니 생활비가 모자랄 일은 없겠고 아내 경력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애들 공부 때문에 가는 건 찬성이지만 딱히 나까지 갈 필요가 있나 싶더군요. 애초에 애들 더 어릴 적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다녀오지 싶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공감하겠지만 옆에 마누라 없이 1년 동안 혼자 지내는 기회가 흔히 오는 게 아니었잖아요. 특히나 애들 어릴 적에는 제가 1살이라도 더 젊을 때였으니 아마 놀았으면 더 즐겁게 놀았을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나는 안 가면 안 되냐고 몇 번을 말했는데 아내가 어떻게 반을 가는데 실이 가지 않느냐면서 저도 꼭 가야 한다고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대화를 종결짓더라고요. 결국 아내와는 합의 끝에 1달 동안만 한국에서 혼자 지내다가 따라가는 걸로 했습니다. 사실 아내 먼저 보내고 나서 나중에 뭔 변명을 해서라도 저 혼자 1년 동안 떨어져서 지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제가 일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같이 갈 사람이 없다 보니 재미도 없더라고요.
돈도 슬슬 떨어져 가기 시작했고 말이죠. 그래서 그냥 결국 가족들 찾아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공항까지 마중 나와 있었는데 한 달 지내면서 아내는 여기저기 인맥을 키워나간 듯 하더라고요. 아는 사람 통해서 샀다며 중고차도 한 대 끌고 있었고 저희가 살게 될 집 근처에 맡으며 이런 데를 왔다 갔다 하며 구경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아내가 전부 다 아는 척을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누가 보면 벌써 여기서 한참 살던 사람 같아 보이더라고요. 제 와이프가 좋게 말하면 부침성이 좋은 성격이고 나쁘게 말하면 오지랖이 넓은 사람입니다. 이쪽 동네가 아내 회사 쪽이랑 연결도 되어 있고 원체 한국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 아내가 한 달 지내면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친해질 수 있었나 봅니다. 신기한 건 미국인데 솔직히 미국 같은 느낌이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라고 하는 게 다 무슨 한국 오래된 저층 빌라처럼 생겨먹었는데 그게 크게 단지를 형성해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었고 한국 마트에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 한국 구멍가게들에 회사 다닐 때 매번 먹던 한국 체인점까지 있었으니 영어 한마디 안 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이랑 똑같은 곳이었어요. 미세먼지가 없어서 공기 좋은 거 말고는 뭐 다른 게 있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아내가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알게 되었다는 게 참 신기했네요. 저랑 의리를 지킨다고 그랬던 건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인사를 나눴는데 그중에 남자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다들 저희 또래나 혹은 저희보다 10살 정도 아래의 젊은 여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아내랑 같이 다니며 이 동네 사람들을 알아갈수록 뭔가 위화감이 느껴지더군요. 애엄마는 자주 만나는데 애아빠가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 집은 와이프가 출근하고 제가 집에 있긴 하지만 처음에는 그냥 남편들은 일하러 가고 아내들이 애들 보는구나 생각했는데 저녁식 사자리에 초대돼서 나가도 일요일에 교회를 가도 그냥 여자 혼자 애들 데리고 사는 집이 엄청 많아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죄다 기러기 가족들이더군요. 남편이 한국에서 돈 벌어다 보내주고 아내가 애들 데리고 2억 말리 미국 땅까지 와서 공부시키고 그러는 부부가요. 저는 아내가 회사에서 보내주는데 이게 순번표 뽑고 짬 좀 되는 사람밖에 못 가는 기회라고 꼭 가야 한다고 하더니 그게 다 이유가 있던 겁니다. 아무튼 아내랑 친하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저랑 다 친해졌습니다. 말했다시피 그때 당시 살던 곳이 빌라 같은 게 단지처럼 모여있는 곳이었고 거기 한국 교민들이 워낙에 모여 살던 곳이다 보니 산책만 나가도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봐야 제가 할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애들 학교 가고 와이프 출근하고 그러면 애들 집에 올 때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일이었거든요. 단지는 또 엄청 커가지고 산책 삼아 한 바퀴 돌고만 와도 30분은 뚝딱이었어요. 그래서 산책 같은 걸 자주 다녔는데 거기 혼자 와서 애 공부시키는 아줌마들도 할 게 없는 건 매한가지더군요. 그나마 저희 와이프는 회사라도 다녔지만 직장 없는 아줌마들은 그 생활이 무료해 죽겠었나 보더라고요. 저도 달리 할 게 없으니 그동안 일한다고 술배도 좀 나오고 해서 이참에 운동이나 하며 다이어트나 해볼까 하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아침나절에 산책을 많이 했는데 아침에 산책 나오면 하나같이 아줌마들이 모여서 놀거나 저처럼 산책을 하거나 지루해서 미칠 것만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니 친해지는 건 순식간이었어요. 어떤 젊은 애엄마랑 많이 친해졌습니다. 남편이 뭐 한국에서 연구원이래나 어쩐대나 아무튼 저한테 중요한 건 아니었는데 매번 산책 코스에서 마주쳐서 친해졌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내랑 애들이랑 같이 해서 장 보러 나갔다가 마트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했는데 그 아줌마가 저를 모르는 척을 하더라고요. 온갖 친한 척은 다 하더니 왜 저러나 했는데 순간 머릿속에 촉이 팍팍 오더라고요. 꽤나 장기간 남편하고 떨어져 살면서 매일매일이 무료한 애엄마, 낮에 혼자서 시간이 남아돌아 지루해 죽겠는 사람들. 하지만 남들 시선은 의식이 된다 하는 걸로 봐서 이게 무슨 신호인지 딱 알겠더라고요. 그 뒤로는 그 여자뿐만 아니라 제가 사는 단지 내에 있는 한국인들 중에서도 같은 처지에 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관없었습니다. 그때 미국 잘 따라왔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네요. 아무튼 그렇게 매일매일 연락 오는 동네 여편네들 하루에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지내다 보니 시간은 또 더럽게 빨리 가더라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미국에서 보낸 시간이 8개월이 넘어갔습니다. 1년 계획이었지만 저는 한 달 늦게 왔으니 이제 3달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던 겁니다. 그 사이에 저랑 같이 추억 만들던 몇몇은 벌써 한국에 들어간 사람도 있었고 한국 가서도 연락하고 지내자고 연락처도 받아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내나 자식들한테는 몹쓸 짓 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쉽기도 했지만 아내도 그때부터는 회사 일도 말년이다 보니 퇴근 시간도 들쭉날쭉해지고 해서 저도 최대한 그런 식의 만남은 자제하고 다시 좋은 남편, 좋은 아빠 노릇하고 지내고 있었지요.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마실 좀 나갔다 온다고 해서 조금 멀리 있는 지역까지 차 타고 가서 백화점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 돌아갈 때도 되고 하니 가족 친지들부터 제가 앞으로 다시 사업이라도 시작하려면 인맥 관리도 해야 했기에 선물 따위를 사려고 갔었는데 거기서 뜻밖의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랑 같이 사업을 하던 그 종교생활 열심히 하던 친구의 와이프였어요. 정말 뜻밖의 만남이라 저도 어안이벙벙했습니다. 같이 사업도 오래 했기 때문에 와이프들끼리도 서로 얼굴 트고 지내던 사이이기도 하고 그랬지요. 친구랑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게 몇 년 전부터였는데 그때부터는 부부 동반으로 만나는 일이 부쩍 줄고 그래서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소식도 모르고 지냈는데 미국에 와 있는지는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랑 안 좋게 끝이 났다 보니 자리가 조금 불편했는데 제 아내가 친구 와이프한테 엄청 친한 척을 하더라고요. 기어이 둘이서 제자리에 서서 한 30분을 수다를 떨고 나서 연락처까지 받아왔더군요. 듣자 하니 친구 와이프도 2년 전에 자식들 교육 문제로 기러기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지역이 완전히 달랐으니 뭐 소식도 모르고 지내는데 그렇게 살았는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었고요. 나 그 친구랑 불편한 상황인 거 모르냐고 아내한테 따졌는데 아내도 사실 걱정이 많았던 겁니다. 제가 미국에 따라와 준 건 자기 욕심이긴 했지만 막상 한국에 돌아가고 나면 저도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할 텐데 솔직히 제 나이에 제 사업을 시작하면 시작했지 다시 일자리 구할 수나 있겠냐고요. 그러니 제 와이프 딴에는 이 우연찮은 만남이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제가 군말 없이 미국에 따라와줬으니 이제 한국에 돌아가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자기가 내조할 차례라고 하면서 자기가 친구 와이프랑 친해져서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제 이야기 좀 잘 해달라고 부탁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도 나름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가능하면 하던 일 하는 게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니면 말고라고 생각하기로 하고 아내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차로 1시간 반을 더 다녀야 하는 거리였는데 아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친구 아내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여념이 없었습니다. 회사 일도 사실상 곧 떠날 아내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다 보니 아내 회사에서도 아내가 저러고 다니는 걸 눈 감아주는 눈치였고요. 저도 어차피 이제부터 다시 정신 차리고 좋은 아빠 노릇하기로 결심했는데 아침마다 기러기 여편네들하고 보내던 시간이 그립긴 했지만 아쉽지도 않았습니다. 한동안 아내가 친구 와이프랑 친목을 다지던 와중이었습니다. 아내가 난데없이 저한테 차키를 던져주더니 친구 와이프한테 좀 다녀오라는 말을 하더군요. 아내가 잘 보이는 거야 좋지만 제가 직접 해야 하는 건 여전히 부담스러워서 싫다고 했는데 어차피 제가 가봐야 하는 일이라고 꼭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무슨 소리 인고 하니 혼자 지내다 보니 집에 가구를 옮기고 싶은데 힘쓸 사람이 없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더라고요. 거기에 추가로 아내도 요즘 아내도 회사 일을 제쳐두고 다니다 보니 회사에서도 너무 말년이라고 티내고 다니는 거 아니냐며 눈치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진심으로 가기 싫었는데 또 막상 친구 녀석 도움 없이는 다시 일어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차를 달리고 가서 친구 와이프가 살고 있는 집에 도착을 했네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거운 걸 옮긴다니 무슨 침대 같은 걸 옮겨달라고 하려나 싶었는데 침대를 옮기는 게 아니라 침대 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무드 잡는다고 장미향이 나는 초도 켜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마냥 말이죠. 친구 와이프도 아마 기러기 생활을 오래 하면서 남편과 떨어져 지내면서 많이 외로웠나 봅니다. 그녀가 제가 그동안 만나던 다른 여자들과 같은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친구한테 쌓인 것도 있었고 그 녀석 꽉 막힌 성격에 여태껏 사업하면서 안 좋았던 것만 생각이 나더군요. 그래서 저도 거절할 거 없이 친구 와이프가 원하는 걸 해결해줬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매일같이 별로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1시간 반이 걸리는 거리를 매일같이 저보고 와달라 부탁을 하더군요. 제 와이프가 조금 짜증을 내긴 했지만 웃기게도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 와이프 눈치 좀 보라고 하면서 이참에 점수 좀 따라고 제 등을 떠민 게 아내였지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내도 알 수 없었으니 말이지요. 덕에 남은 3개월을 알차게 보냈습니다. 저희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친구 와이프가 저희 식구들을 초대를 했어요. 솔직히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도 많았는데
친구 와이프도 저를 딱히 사랑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자기도 리스크를 질 수 없으니 아무 일도 없이 넘기더라고요. 제 와이프가 그래도 그동안 저를 부려먹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친구 와이프한테 우리 남편 빌려가서 잘 쓰셨냐고 하면서 거의 일주일에 4번 내지 5번을 저를 불러댔으니 하루에 3만 원씩 해서 일당을 받아내야겠다 이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친구 와이프도 하루 3만 원은 너무 비싸니까 이틀에 5만 원으로 깎아달라며 받아치는데 여자들 정말 무섭다는 걸 그때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살벌한 농담이 오고 가는 와중에 제 아내도 술이 많이 들어가서 먼저 잠들어 버렸고 저는 조마조마하면서 친구 와이프 따라 마지막 이별의 회포를 풀고 그렇게 저의 미국 생활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친구한테 연락이 오더군요. 아내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제가 많이 도와줬다고 들었다면서 고맙다더군요. 어차피 제가 자본금은 다 빼갔고 친구도 그때 들어간 지분을 시세 맞춰서 정리해줬으니 이제 동업이 아니라 자기 직원으로 일해줄 수 있냐 부탁을 해오더군요. 저도 뭐 그동안은 제 돈이 들어가 있으니 거래처 사람들하고 잘 해보겠다고 다툰 건데 월급쟁이로 일하면 친구랑 다툴 것도 없고 아쉬울 게 없겠더군요. 그리고 언젠가는 친구 녀석 와이프도 다시 만나게 될 텐데 그때가 왠지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마음 떠난 친구긴 하지만 여러모로 저한테 나쁠 게 없다 생각해서 다시 같이 일을 하게 되었네요.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는데 친구 녀석 와이프는 애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기서 지낼 요량인가 보더라고요. 그때 되면 거의 50이 다 돼서 돌아올 텐데 그때 가서 재미 보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해서 다시 만나는 건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이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친구 녀석 보니 안쓰럽기도 하더군요. 친구 녀석한테 넌지시 제가 미국 가서 지낼 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현실을 알고 마누라 관리 좀 하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해 준 건데 친구 녀석은 자기 와이프도 그중 하나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저보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면서 그렇게 안 봤는데 저를 두고 아주 인간 쓰레기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 얼굴, 아니 지 와이프 얼굴에다가 침 뱉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어쨌든 뭐 여러모로 저한테는 추억이었고 올곧은 척, 세상에서 제일 도덕적인 척하는 위선자 친구 녀석한테 한 방 먹여준 경험이었습니다. 미국행이 가족을 위해서 내린 결정이었는데 그때만큼 활발하게 밖으로 돌았던 적도 없던 것 같네요. 그러나 저러나 그때 애들 공부시킨 게 도움도 된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저희 집에도 평화가 찾아왔으니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고 그냥 그때는 좋은 추억으로만 간직하는 게 여러 사람들을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면서 과일을 사들고 시댁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넌 어떻게 된 게 시도 때도 없이 시댁에 오고 그래? 어머님, 집에 밥이 없어서 밥 좀 얻어먹으러 왔어요. 집에 밥이 없는 게 자랑이다. 그 대신 어머님 좋아하시는 과일 사왔어요. 저 잘했죠? 제가 능청스럽게 웃고 있자 시어머님이 어이없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아니, 다른 며느리들은 시금치의 시자도 싫어한다고 하던데 넌 어쩜 그렇게 능청스러울 수가 있는 거니? 어머님, 저는 시금치 엄청 좋아하는걸요? 근데 오늘 반찬은 뭐예요? 오늘은 김치찜을 좀 해봤는데 맛있을런지 모르겠다. 김치찜이요? 그거 제가 엄청 좋아하는 거잖아요. 어머님 혹시 제가 올까봐 기다리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얼씨구, 말이나 못하면 밉지나 않지. 근데 민수는 오늘도 야근이라니? 어떻게 된 게 맨날 야근이야? 모르겠어요. 그 회사가 말일만 되면 엄청 바쁘잖아요. 회사 직원 식당에서 간단하게 식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이랑 아주버님도 아직 퇴근 안 하신 거예요? 네 시아버지는 오늘 무슨 모임이 있다고 그랬고 첫째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 말을 안 하니 그 속을 도통 알 수가 없지 뭐. 내가 첫째만 보고 있으면 여기가 답답해서 소화도 안 될 지경이야. 아주버님 정도면 엄청 착하고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결혼도 못하고 저러고 있는데 지금 내 속이 속이겠니? 그때 그 일만 아니었어도 진즉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을 텐데. 시어머님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어머님, 그때 그 일이라뇨? 제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긴 니들 결혼하기 전이니까 너는 잘 모르겠구나.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제 물음에 시어머님이 다시 한번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다가는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하긴
이제는 너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구나. 근데 첫째가 아직도 그 일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절대 내색은 하지 말아야 한다. 알겠어요. 근데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사실 첫째가 꽤 오래 만나던 여자가 있었어. 아, 그 얘기는 그이한테 잠깐 듣긴 들었어요. 대학 때부터 사귀던 사람이 있었는데 서로 안 맞아서 헤어졌다면서요. 안 맞아서 헤어지긴 뭘 안 맞아서 헤어져. 그 정신 나간 게 다른 남자 만난 거지. 그 뭐더라? 양다리? 그래, 그 양다리를 걸쳤다고 하더구나. 네? 양다리요? 그렇다니까. 그게 우리 첫째를 아주 대놓고 기만했다니까. 그것도 우리 첫째 대학 친구랑 말이다. 아주버님 친구랑요? 완전 인간 말종인데요? 내 말이 그 말이야. 셋 다 같은 과 친구였다는데 그 사달이 낫다지 뭐니. 언젠가 동창회 같이 갔다가 그것들 둘이 딱 눈이 맞았다지 뭐니. 첫째가 우리 충격받을까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서 우리는 한참 나중에 알았잖니. 그때 생각이 나는 것인지 시어머님이 몸까지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잠시 시어머님의 말을 요약해보자면 아주버님 전 여친이란 사람이 다른 남자와 양다리를 걸쳤다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대학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대학 때 아주버님과 친하게 지내던 다른 동창과 눈이 맞았다고 합니다. 전 여친과 눈이 맞았던 그 친구는 대학을 졸업한 뒤 해외 유학을 갔고 돌아와서 사업을 시작했다는데 그게 대박이 났다고 했어요. 문제는 대학 때부터 아주버님 전 여친을 마음에 두고 있던 그 남자가 동창회 이후 계속해서 전 여친을 꼬셨고 결국 전 여친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꽤 비싼 외제차와 명품까지 휘감은 채 나타난 모습에 전 여친이 변심을 했고 말이죠. 그에 비해 우리 아주버님은 공기업을 다니고 있지만 평소 워낙 검소한 편으로 전 여친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전 여친이 하루아침에 이별을 통보했다고 했으니까요. 아주버님 입장에서는 전 여친과 결혼을 하기 위해 근검절약하면서 살았기에 아무래도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네요. 한동안 아주버님이 전 여친 마음을 돌리고자 많은 애를 쓰기도 했지만 전 여친은 아주버님에게 비수를 꽂고는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컸던지 아주버님이 우리 남편에게 말을 꺼내기도 했다네요. 나랑 끝내려고 아주 작정을 했더라고. 헤어지기 전에 나한테 독서를 날리더라니까. 뭐라고 했는데?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명품이 아니라 쪽팔리고 그리고 차도 외제차가 아니라 같이 다니면 격이 떨어진다나 뭐래나 그러더라고. 거기다 전에는 내가 성수보다 더 똑똑해 보였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라는 둥. 아주버님이 전 여친 이야기를 있는 대로 말을 해줬다는데요. 전 여친이 아주버님에게 독설까지 내뱉었다고 합니다. 사실 성수 오빠랑 차이가 나도 너무 나잖아. 난 오빠가 입고 있는 옷도 진짜 쪽팔려. 거기다 대학 때는 오빠가 더 똑똑해 보였는데 지금은 성수 오빠랑 대화하다 보면 성수 오빠가 훨씬 더 유식해 보이더라고. 아는 것도 많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말이야. 그리고 성수 오빠는 명품도 선물로 막 사주고 차도 외제차 타고 다니고 그러잖아. 근데 오빠랑 결혼하게 되면 보나마나 그런 거 꿈도 못 꿀 거 아니야. 내가 보니까 직장 다니는 거랑 사업하는 거랑 천지 차이더라고. 그러니까 날 너무 원망하지 말라 그 말이야. 그렇잖아. 결혼은 현실인데 더 나은 사람 가는 게 맞는 거잖아. 사실 우리 양가 집안에 인사까지 다녀왔어. 그러니까 오빠가 그만 포기해. 우리 부모님도 성수 오빠 아주 마음에 들어해. 생각해봐. 첫날 인사드리러 가는데 명품백 안겨드리는 사위를 누가 싫어하겠어? 난 말이야. 오빠랑 결혼해서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아. 전 여친이 독서를 날린 뒤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랍니다. 그렇게 다음 날에는 전 여친과 바람이 난 동창이 찾아와서 아주버님 속을 뒤집어 놨다고 하네요. 병동아, 이래서 사람 인생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거야. 학교 다닐 때는 네가 나보다 잘 나갔지만 이제는 완전 역전됐잖아. 대학 때 네가 효정이랑 사귄다고 했을 때 내 심정이 어땠는 줄 아냐? 근데 이제라도 내 걸 찾은 것 같아서 다행이란 생각만 든다. 그러니까 너도 얼른 마음 정리하고 잘 살아라. 라며 한껏 비아냥거리다 갔다고 합니다. 둘이서 하는 행동이 어쩜 그리도 똑같던지 어이가 없을 정도였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말을 하던 시어머님이 다시 긴 한숨을 내쉬다가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한동안 둘이 헤어진 줄도 몰랐잖니. 근데 어느 날부터 첫째가 밥도 잘 안 먹고 맨날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둘째한테 물어보라고 했더니 그 사달이 났지 뭐니. 내가 그 인간들 생각만 하면 아직도 이가 갈려.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지금까지도 결혼 생각이 없다잖니. 그럼 결국 둘이 결혼한 거예요? 말도 마라. 내가 어이가 없어서 둘이 결혼한다고 청첩장까지 보내왔지 뭐니. 네? 청첩장을요? 진짜 인간 말종들이네요. 그렇다니까. 그 뒤 첫째가 동창회도 못 나가고 대학 동창들도 눈치만 보고 있는 모양이야. 왜 눈치를 봐요? 그야 그 두 작것들이 우리 첫째가 동창회에 나가기만 하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다잖니. 그래서 동창회도 안 나가고 있어. 시어머님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아까 어머님한테 아주버님 전 여친 얘기 들었는데 아주버님 결혼 생각은 아예 없으신 거야? 엄마는 그게 뭐 좋은 얘기라고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나도 이제 가족인데 알 건 알아야지. 아까 어머니께 얘기 듣는 내내 어찌나 천불이 나던지 참느라 혼났다니까. 그 인간들 얘기는 꺼내지도 마. 내가 쫓아가서 뒤집어 엎고 싶은 걸 꾹 참았다니까. 암튼 형한테는 절대 어떤 내색도 하지 마.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시어머님과 마찬가지로 남편도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하윤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우리 바쁜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미천한 중생한테 웬일로 전화를 다 했을까나? 중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 기분도 안 좋은데 같이 뮤지컬이나 보러 가자. 기분이 왜 안 좋은데? 그리고 넌 잘 나가는 의사가 아직까지 남친이 없냐? 말도 봐. 며칠 전에 우리 엄마가 등 떠밀어서 선보고 왔는데 이건 완전 최악도 그런 최악이 없더라니까. 검사라고 어찌나 의시되던지 재수없어서 혼났다니까. 뭐? 역시 의사라 그런지 선자리 자체가 다르구나? 다르긴 뭐가 달라. 역시나 사람은 인성이 최고라니까. 검사면 뭐해. 인성이 완전 꽈당인데. 처음 만나면서 뭐라고 했는 줄 알기나 해? 나보고 연봉이 얼마냐고 묻더라. 그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집은 있냐고 연타로 묻더라니까. 말하는 꼬라지가 얼마나 재수가 없던지 정이 뚝 떨어졌잖아. 친구야, 내가 늘 말했지만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 정신과 의사가 꼬라지라니. 내가 늘 그 입을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우리 둘이 하는 얘긴데 뭐 어때. 근데 완전 기가 막히지 않냐? 그렇긴 하네. 황당하긴 해.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길래 집에 불이 난 것 같다고 하고 나와버렸어. 그 바람에 엄마한테 엄청 혼났고 말이야. 뭐? 집에 불이 나? 너 때문에 진짜 미치겠다. 거짓말을 하려면 그럴싸한 말을 하던지 해야지. 집에 불이 났다니. 그 남자가 먼저 이상한 소리를 해댔잖아. 그래서 나도 똑같이 그랬지 뭐. 암튼 나 이 뮤지컬 꼭 보고 싶었는데 같이 가줄 거지? 너 또 남편이랑 약속 있다고 하면 안 된다. 알았어. 위로 공연 차원에서 내가 함께 가줄게. 제가 선심 쓰듯 말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친구 하윤이랑은 중학교 때부터 단짝 친구였습니다. 하윤이는 많이 내성적인 편으로 저와 친해지기까지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윤이는 알아주는 천재였다고 해야 할까요? 머리는 똑똑했던 반면 사회성이 많이 부족하고 내성적이다 보니 친구들이 하윤이를 많이 불편해했습니다. 친구들은 하윤이를 공부만 잘하는 로봇으로 불렀을 정도였으니까요.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은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기 위해 교문을 나서고 있었는데요. 누군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저기 우리 하윤이 짝꿍 지혜 맞나요? 네, 제가 지혜인데 누구세요? 중학생이던 제게 너무나도 깍듯이 존댓말을 하고 있었기에 조금은 어색한 표정으로 제가 물었는데요. 반가워요. 나는 하윤이 엄마예요. 아, 안녕하세요. 하윤이 엄마라는 소리에 제가 허리 숙여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하윤이한테 듣던 대로 아주 씩씩한 친구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 보러 오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하윤이한테 들어보니까 요즘 우리 하윤이랑 같이 밥을 먹는다면서요? 아줌마가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순간 하윤이 엄마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기에 제가 당황한 채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윤이 챙겨줘서 고마워서 그래요. 그동안은 우리 하윤이가 친구도 없이 지냈는데 지혜 학생이 먼저 말도 걸어주고 해서 우리 하윤이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런 거라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앞으로도 하윤이랑 계속 친하게 지낼 거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혹시 다음에 하윤이랑 같이 우리 집에 놀러 올래요? 내가 맛있는 음식 만들어 놓고 기다릴게요. 정말요? 알겠습니다. 꼭 갈게요. 천진난만한 제 모습에 하윤이네 엄마가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하윤이 엄마한테 들어보니 그동안 하윤이가 친구도 없이 홀로 지내는 게 마음이 아팠다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나 좋아했다네요. 저는 성격이 워낙 활달한 편으로 모든 친구들과 친하게 지냈기에 짝꿍인 하윤이랑도 친하게 지냈던 것뿐인데 하윤이는 그렇게나 고마웠던 모양이었어요. 제가 공부는 조금 못했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읽는 능력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암튼 저는 항상 외로워 보이는 하윤이가 안쓰러워서 챙겨주다 보니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부만 하던 하윤이도 저를 따라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기에 하윤이네 부모님은 저를 더욱 믿고 신뢰하게 되었어요. 늘 조용하기만 하던 하윤이가 자주 웃고 밝게 변해갔으니까요. 하윤이네 집은 많이 부유한 편으로 갈 때마다 하윤이 엄마가 진수성찬을 차려줬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윤이는 영재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던 반면 저는 일반고에 진학을 했거든요. 비록 학교는 달랐지만 하윤이와 저는 자주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하윤이가 명문대 의대에 합격을 했고 저는 경기도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잘 지냈어요. 어느 날은 엄마가 심각한 표정으로 하윤이에게 묻기도 했어요. 하윤아,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너 우리 지혜랑 말이 통하긴 하는 거니? 혹시 막 대화가 안 되고 그런 건 없는 거야? 엄마, 진짜 왜 이래? 아니, 나는 그냥 궁금해서 그렇지. 아무리 봐도 맞는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어쩜 그렇게 잘 지낼 수가 있지? 그래서 혹시 대화는 되는 건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이야. 엄마가 장난스레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 엄마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는데요. 사실 저도 가끔은 영재 수진인 하윤이와 제가 잘 맞는다는 사실이 신기하긴 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둘에게 있어 그런 것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다투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잘 지냈거든요. 제가 결혼을 한 뒤에는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시간을 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하윤이 덕분에 뮤지컬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식사를 하던 중 문득 아주버님이 떠올라서 저도 모르게 말을 꺼냈어요. 하윤아, 내가 전에 우리 아주버님 얘기한 적 있었잖아. 아직 결혼 못했다던? 왜? 나 소개해주게? 그건 아니지. 너랑 나랑 형님 동서 사이가 되면 좀 그렇잖아. 그런가? 그럼 내가 형님이 되는 건가? 하윤이가 장난스레 웃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우리 아주버님 전 여친이 양다리를 걸쳤었다고 하지 뭐야. 그것도 아주버님 대학 동기랑 그랬다는 거 있지? 뭐? 양다리? 무슨 그런 인간이 다 있냐? 그니까 말이야. 근데 우리 아주버님이 그때 충격으로 여자를 못 사귀고 그러고 있나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제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하윤이를 바라봤는데요. 하윤이가 손사래까지 치면서 소리쳤어요. 너 또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이상한 거 시킬 생각하지도 마. 하윤아, 네가 내 제일 친한 친구잖아. 그니까 나 좀 도와줘라. 그래서 나보고 뭘 도와달란 말인 건데 혹시 니네 아주버님이랑 선이라도 보란 말이야? 아니, 그런 건 아니라니까. 내가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오늘 너랑 식사하다가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 떠오른 거 있지? 사실 다음 달에 우리 아주버님 동창회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시어머님이 막 한숨 쉬고 계시더라고. 들어보니까 그 두 인간들이 결혼까지 한 모양인데 동창회에서 만나기만 하면 우리 아주버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다잖아. 그래서 우리 아주버님 동창회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고 말이야. 너 설마 그건 아닌 거지? 그거 맞아. 역시 넌 내 절친이 확실해.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확신을 해.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 맞아. 난 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거든. 암튼 능청스러운 건 못 말린다니까. 그래서 계획이 뭔데? 하윤이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노려보다가는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네 말은 나보고 니네 아주버님 새 여친인 척 하란 말인 거지? 역시 넌 내 절친이 확실해. 척하면 척이잖아. 내가 볼 땐 네가 의사라서 더 잘 먹힐 것 같아. 근데 니네 아주버님이 과연 한다고 할까? 엄청난 충격으로 여자는 만나지도 않는다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원래 사람 설득하는데 도가 텄잖아. 그럼 넌 도와줄 수 있다는 거지? 네가 얼굴 예쁜 의사라 완전 잘 먹힐 것 같단 말이지. 다른 사람 일도 아니고 네 일이라면 난 완전 도와줄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여친인 척하면서 그 인간들 막 약 올리면 된다는 거잖아. 근데 이거 엄청 재미있을 것 같은데? 심장이 막 두근거려. 역시 넌 내 친구가 확실하다니까. 거기다 조금만 가꾸면 연예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예쁠 거야. 제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하윤이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하윤이는 머리가 똑똑할 뿐만 아니라 얼굴도 작고 키도 큰 편이어서 누가 봐도 예쁜 얼굴이었거든요. 그렇게 하윤이와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집으로 돌아갔고 남편에게도 제 계획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형이랑 하윤 씨가 연인인 것처럼 연기를 하겠다 그 말인 거야? 내가 말이야. 그 인간들 때문에 열받아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래. 거기다 이 방법이 분명히 아주버님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말이야. 제 말에 남편이 펄쩍펄쩍 뛰면서 반대를 했지만 결국 제 설득에 넘어오고 말았습니다. 형이 우리 말을 들어줄까 싶어서 그렇지. 그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어머님께 들어보니 아주버님도 그 인간들 때문에 쌓인 게 어마어마하다고 했거든? 당신도 알다시피 아주버님이 승부욕도 꽤 있는 편이잖아. 그니까 회사에서 승진도 빠른 거 아니겠어? 이런 계획 짜는 거 보면 당신 꽤 똑똑한 것 같거든? 근데 대체 왜 그렇게 공부는 안 한 거야? 내가 볼 때는 공부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데. 당신이 잘 모르나 본데 공부머리랑 잔머리는 차원이 다른 거야. 난 이상하게 책만 펴면 잠이 쏟아지더라고. 그런데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아주 짜릿하다니까. 거기다 완벽한 사람이 어딨겠어. 원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야 매력적인 법이야. 누가 당신 말빨을 이기겠어. 그럼 당신이 알아서 형한테 잘 말해봐. 남편 또한 응원하는 모습이었기에 다음날 아주버님과 약속을 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제 계획을 읊고 있었는데요. 아무런 말도 없이 마치 넋이 나간 듯 듣고 있던 아주버님이 제게 물었어요. 아니 저 때문에 이렇게 노트에다 계획을 빽빽하게? 아주버님, 제가 안 돌아가는 머리로 몇 날 며칠을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들어주실 거죠? 아니, 저는 괜찮은데 재수씨랑 친구분한테 미안해서 그렇죠. 그거라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 친구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재수씨가 정리한 걸 보면 계획은 아주 완벽한 것 같은데 과연 이게 통할까요?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혹시나 제가 연기를 못해서 뽀록 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니까 연습을 해야죠. 그럼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실은 저도 그 인간들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거든요. 그래서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긴 해요. 둘이서 철판 깔고 자기들 결혼식에 초대한 거부터 웨딩 촬영했다고 자랑하면서 사진까지 보내준 것까지 아주 치가 떨리거든요. 그럼 약속하신 거예요? 동창회 2주 전부터 준비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계세요. 옷이랑 이것저것들 다 준비해야 하거든요. 오늘부터 아주버님은 새 사람이 돼야 해요. 제가 배시시 웃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워낙 맺힌 게 많았던 아주버님도 작정을 한 듯 제 계획에 잘 따라줬습니다. 며칠 뒤 우리 부부는 아주버님을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옷과 신발까지 완벽하게 코디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하다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자연스럽게 파마했고요. 항상 뿔테 안경을 끼고 다니던 것도 렌즈로 바꿨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변해갔습니다. 제가 뭘 했어요? 꾸민 듯 안 꾸민 듯 하지만 완전 다른 사람 같잖아요. 죄수씨, 근데 진짜 이 방법이 통할까요? 이런 옷은 처음이라 영 어색해서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옛날부터 공부 빼놓고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자랑스럽게 웃고 있던 제게 남편이 장난스레 말을 했어요. 공부 못한 게 자랑이다 자랑이야. 근데 틀린 말이 아니긴 해. 형 지금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변하긴 했어. 남편까지 칭찬하는 모습에 아주버님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고 있었지만 나름 싫지는 않은 모양으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몇 번이나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대망의 동창의 날이 되었고 하윤이가 시댁 아파트에 차를 주차하고 있었는데요. 하윤이가 끌고 온 차를 보며 대기하고 있던 우리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윤이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제가 물었어요. 하윤아, 너 차 바꾼 거야? 역시 의사라 차원이 다르네. 이런 비싼 차는 얼마나 줘야 살 수 있는 거야? 내가 뭔 수로 이런 좋은 차를 사겠어. 이거 아빠 차야. 아무래도 오늘 계획에 이 차가 필요할 것 같아서 아빠한테 빌렸어. 아빠가 처음에는 안 빌려주려고 했는데 내가 데이트 갈 거라고 하니까 차키를 내 주머니에 막 넣어주면서 마음대로 타고 다니라고 하더라고. 그건 그렇고 오늘 내 스타일 어때? 이 정도면 괜찮겠어? 뭐? 예쁘냐고?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완전 울트라 초특급 대박 예뻐. 내가 네 친구라는 게 안타까울 정도야. 그날 하윤이는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습이었거든요. 아주버님 또한 넋을놓은 채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런 아주버님을 향해 하윤이가 말했어요. 자, 그럼 출발해볼까요? 긴장하지 마시고 연습한 대로만 하자고요. 라며 하윤이가 아주버님을 태우고 주차장을 유유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에서 두 사람이 오기만을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이 마치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두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초조해질 수밖에 없었고 남편이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형이 실수하진 않았겠지? 걱정하지 마. 하윤이가 알아서 잘했을 거야. 그렇게 밤 11시가 넘어서야 두 사람이 돌아왔는데요. 우리를 보자마자 아주버님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오늘 완전 통쾌했습니다. 그 인간들 표정이 뭐 씹은 듯한 그런 표정이었다니까요. 하윤씨,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10년 묵은, 아니지 1000년 묵은 채증이 싹 다 내려간 것 같습니다. 아주버님이 하윤이의 손까지 잡은 채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 뒤 우리는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팔짱까지 낀 채 아주 자연스럽게 동창의 장소로 들어갔답니다. 그 바람에 동창들의 눈이 휘둥그레진 채 두 사람을 바라봤고요. 특히나 전 여친 눈동자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네요. 한눈에 봐도 전 여친이 동요하고 있음이 느껴졌답니다. 더군다나 전 여친은 임신까지 한 상태로 말도 못하게 살이 쪄있더랍니다. 그 모습에 하윤이가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버님을 이끌고 테이블 정 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네요. 그 맞은편에는 전 여친이 앉아있었고 가면 갈수록 표정이 말이 아니더랍니다. 순간 동창들이 휘파람을 불며 두 사람을 환영했다네요. 뭐야, 그동안 연애하느라 그렇게 조용히 살았던 거야? 근데 너 완전 딴 사람이 됐다. 저기서 들어오는데 난 딴 사람인 줄 알았어. 우리 형동씨가 잘생긴 얼굴을 그동안 막 쓰고 다녔더라고요. 이런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다듬지 않은 원석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워낙 눈이 높은 사람이라 한눈에 딱 보고 알았지 뭐예요. 하윤이가 미소를 가득 머금고는 아주버님을 바라봤다는데요. 전 여친이 가소롭다는 듯 비웃으며 물었다네요. 혹시 직업이 점쟁이 그런 건가 봐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점쟁이가 아니면 사주가인가? 순간 동창들이 숨까지 죽인 채 하윤이랑 전 여친 대화를 듣고 있었다는데요. 하윤이가 아무 말 없이 백에서 명함을 꺼내서 전 여친에게 내밀었답니다.
제가 무당 그런 신기로 사람 고치는 건 아니고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윤이의 말에 전 여친이 명함을 똑바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다시 도발을 했다네요. 아, 병원! 그럼 혹시 간호사인가? 그쯤 되나 보죠? 근데 완전 명품으로 치장을 한 걸 보니 요즘은 간호사도 돈을 꽤 많이 벌긴 하나 보네요. 간호사 월급 얼마나 한다고 사치가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오빠는 사치 심한 여자 엄청 싫어할 텐데요. 전 여친 말에 찬물을 끼얹은 듯 분위기가 말이 아니었답니다. 그 모습에 하윤이가 다시 반격을 가하듯 자연스레 차키를 탁자 위에 올려두며 말을 했다네요. 제가 무당은 아니지만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조금 비슷하긴 한 것 같네요. 아니 진짜 의사셨어요? 그리고 이 차키 혹시 람보르기니 그거 아니에요? 이 차 아무나 타는 거 아닌데 진짜 의사시구나. 또 다른 동창이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는데요. 네, 의사 맞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를 좀 잘했거든요. 거기다 우리 부모님이 좀 잘 사셔서 의사 되자마자 고생했다고 이 차 사주셨어요. 너무나 담담하게 말을 하는 하윤이를 보며 전 여친이 다시 비웃었다네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그쪽이 의사고 집안도 엄청 좋은데 형동이 오빠랑 사귀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나중에 집에서 반대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부잣집이라면 사람도 엄청 가릴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형동 씨야말로 사람 착하지 인성 바르지 거기다 성실하고 공기업 다니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잖아요. 거기다 키도 훤칠하고 이렇게 훈남인걸요? 그동안은 된장남들만 만나봐서 저는 형동 씨 보자마자 완전 푹 빠졌잖아요. 우리 형동 씨는 마치 세상에 나만 있는 것처럼 대해주거든요. 우리 부모님도 형동 씨 완전 마음에 들어 하세요. 그리고 뭘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건데요. 부잣집에서 사람을 엄청 가리는 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찐부자일수록 돈보다는 인성을 먼저 보죠. 돈이야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은데 굳이 인성 나쁜 사람을 선택할 이유가 없겠죠. 와, 진짜 멋지다. 하윤씨 진짜 너무 멋지세요. 형동아 진짜 부럽다. 지금 보니 너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분명한 것 같다. 동기들이 계속해서 그 말만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쯤에서 아주버님 전 여친은 거진 울기 직전이었답니다. 그 모습에 아주버님이 아주 대놓고 일격을 가했다네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 먼 척하고 벤치 온다고. 요즘은 그 말이 왜 있는지 알겠더라고. 거기다 하윤씨 말대로 진짜 찐 부자들은 절대 돈 자랑 안 하더라고. 오히려 돈 자랑질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고 졸부라고 부르면서 한심해 하더라니까.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전 여친 부부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잠시 후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갔다고 하는데요. 나가면서 둘이 어찌나 투닥거리던지 동창들이 한심한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답니다. 한참 동안이나 아주버님이 신나서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그동안 당한 서름을 다 갚은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아주버님은 동창들 사이에서 전설이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는 넷이 만나는 날이 잦아졌는데요. 그 일을 겪으면서 동지애 같은 것이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역시 넷이서 치킨에 맥주 한 잔씩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주버님이 눈치를 보며 기가 막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기 사실은 우리가 할 말이 있는데. 우리라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혜야, 널 속이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 둘이 사귀게 됐어. 뭐? 둘이 사귄다고?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사귄 지는 얼마 안 됐어. 이상하게 둘이 말이 잘 통하더라고. 난 살면서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형동 씨랑은 마음이 엄청 잘 맞더라고. 두 사람의 말에 남편과 저는 얼음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동안 넷이서 같이 만나긴 했지만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아주버님과 하윤이는 마치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순식간에 결혼을 했답니다. 하윤이 말에 의하면 하윤이 부모님이 우리 아주버님이란 말을 듣자마자 바로 결혼을 허락했다고 하네요. 저에 대한 하윤이 부모님의 신뢰가 얼마나 두터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고 해야 할까요? 하윤이네 집에 인사를 다녀온 아주버님이 놀라서 말했거든요. 재수씨, 저 오늘 하윤씨네 부모님께 인사드리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왜요? 혹시 하윤이네 부모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닐 텐데. 두 분 다 엄청 좋은 분들이시거든요. 네, 엄청 좋은 분들이시더라고요. 라며 아주버님이 신이 난 채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주버님 말에 의하면 하윤이네 집에 들어가자마자 하윤이 엄마가 아주버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고 하네요. 어서 와요. 우리 지혜는 아주버님이라고요? 그럼 뭐 볼 것도 없지. 우린 무조건 찬성이에요.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해. 예, 지혜가 얼마나 똑똑하고 착한데 지혜가 결혼한 집안이라고 하면 뭐 볼 것도 없어. 딱 봐도 엄청 좋은 집안에서 자란 티가 팍팍 나네. 그렇지 여보? 그럼 딱 보니 인성도 아주 바르고 잘 자란 티가 나는구만. 우리 딸한테 맨날 사윗감으로 지혜 남편 같은 사람만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말했더니만 진짜로 그 형님을 데리고 왔네 그래.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해. 라며 한박 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한동안 말을 하던 아주버님이 제게 고맙다고 다시 말했어요. 이 모든 게 재수씨 덕분입니다. 평생 은혜 안 잊을게요. 아니에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제가 쑥스러운 듯 배시시 웃고 있었는데요. 내 눈이 틀림이 없었네. 우리 지혜 보자마자 딱 우리 집 사람이다. 둘째 며느리 될 사람이다 싶었다니까. 맞다. 지혜가 처음 인사드리고 간 날 엄마가 나한테 그러긴 했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결혼해야 한다고. 진짜 마음에 든다고. 그니까 다들 나한테 잘해. 우리 둘째 며느리한테 잘해야지. 우리가 왜 너한테 잘해? 아니지. 이런 여자를 골라서 결혼한 나를 칭찬해줘야 할 거 아니야. 내 눈이 얼마나 높은지 입증이 된 거잖아. 결국 이게 다 내 덕분이다 그 말이야. 남편의 말에 다 같이 박장대소를 했답니다. 그때 아주버님과 형님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주버님 부부와 우리 부부가 간단하게 맥주 한 잔씩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아주버님 입에서 그 전 여친 부부 이야기가 나왔어요. 결국 그 두 사람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사업이 많이 어려워져서 그동안 잘 벌 때 저축해놓은 돈을 좀 달라고 했다는데 통장에 텅텅 비어있더래요. 남편이 황당해서 알아봤더니 사업 잘 될 때 벌었던 돈이 죄다 친정으로 들어갔더래요. 한마디로 친정가족들이 그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살았던 거죠. 둘이 이혼 소송 들어가고 지금 난리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눈이 어떻게 됐던 거지. 그런 여자 나 만나고 다녔으니까. 내가 당신을 안 만났더라면 난 어떻게 됐을까? 라며 아주버님이 형님을 바라봤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결국엔 그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 여친이란 여자는 결혼 상대를 본 게 아니라 돈만 보고 결혼을 했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그랬으니 끝이 좋을 리가 없었겠죠. 하지만 우리 아주버님 부부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물론 우리 부부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시댁에서 여전히 귀인 대접을 받고 있답니다. 며칠 전 시댁 가족들과 식사를 하며 행복한 마음이 들어